일단 필기를 거기 아무 데나 뭐 여기 빈칸에 해도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요 오늘 볼 내용이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 요 그림을 한번 잡고 가야지 이제 나오는 디테일한 메커니즘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라이겐드 다 기억나죠? 얘가 시그널링 케미컬이었어. 라이겐드가 누구랑 붙어야 돼? 라이겐 바인딩 to 리셉터죠. 리셉터에 처음에 붙는 게 시작이야. 스페시픽한 리셉터. specific receptor.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관계랑 비교해서 봤었어. 요게 이제 시그널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요 단계를 보통 시그널이 뭐 이니시에이션 또는 이렇게 리셉터에 붙었다 해가지고 뭐 리셉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리셉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야. 자, 패스웨이가 일단 켜져야 되거든. 자, 이 붙는 게 결국 켜져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 이 패스웨이가 켜져요. Activation of Signal Transduction Pathway. 그래서 시그널들이 아래로 전달되면서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 이런 거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시그널의 트랜스덕션이 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 디테일들을 이제 볼 거고 요 단계를 그냥 전달하는 트랜스덕션.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셀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거든. 지금 라이겐드를 붙은 거는 라이겐드는 바깥에서부터 온 애야. 그쵸? 셀 바깥에서 받은 시그널을 셀 내부에서 이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자, 마지막 단계가 셀룰러 리스폰스예요. 그럼 상상을 좀 해볼게, 이제. 전체 그림은 이해될까? 리셉터가 있으면 라이겐드가 와서 붙어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 요 아래서 트랜스덕션 패스웨이가 쭉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리스폰스가 뭐뭐뭐 하고 딱 일어나는 거야. 요게 지금 셀 내부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이 내부로 시그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룰러 리스폰스 요거는 그림은 그냥 머릿속에 그려놓고 다 교재에 자세한 그림은 나와 있어요. 리스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먼저 이런 시그널들이 어떤 애들은 이제 뉴클리우스 안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거 다 배워요. 리셉터랑 라이겐드가 붙은 채로 그 컴플렉스 형태가 뉴클리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뉴클리우스 안에 중요한 애 누구 있어? 중요한 애. DNA 있죠? DNA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gene expression. 이 gene expression을 이렇게 turn on 시킨다든지 그런 cellular response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자, 인슐린 같은 애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슐린은 뭐였어? 블러드에 있는 블러드에 글루코스 있는 거를 셀 안으로 들여와서 글루코스 레벨을 블러드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 이때 쓰는 게 글루코스의 트랜스포터거든. 글루코스의 트랜스포터 요런 애들이 이제 멤브레인의 개수가 많아지면 글루코스 업테이크 일어나는 거야.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으로 요런 애들을 멤브레인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어. 얘를 이렇게 멤브레인에 콕콕콕 박아버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최종 셀룰러 리스폰스가 이렇게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될 수도 있다. 자, 요게 이제 인슐린이 라이겐드로 썼을 때 예시죠. 자, 그리고 글라이코젠 기억나요, 여러분? 글라이코젠. 얘는 리버이나 머슬셀 같은 데에서 글루코스를 다 이어붙여서 폴리세카라이드로 저장해 놓은 형태였어. 그쵸? 얘를요, 쪼개서 다시 하나하나 다 다이제션으로 쪼개서 글루코스 모노몰로 쪼개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또 언제 일어나냐? 당장 셀이 에너지 써야 될 때, 에너지를 긴급하게 써야 된다는 거는 글라이코젠 형태로는 바로 못 쓰고 얘를 일단 쪼개서 그 다음에 셀 레스피레이션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우리 몸이 비상사태.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기억나요? 아드레날린이랑 에피네프린 같은 이름이었고 fight or flight 호르몬이라고 해서 내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준비해야 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빨리 에너지로 바꿔주려고 요 글루코즈로 이렇게 다 쪼개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거고요. 메커니즘의 디테일들을 너무 외우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이렇게 큰 흐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다 볼게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리셉터 있죠, 요거. 리셉터의 종류도 이제 나눠서 볼 거고 또 라이겐드의 종류들도 나눠서 볼 거고. 그래서 각각의 예시에 이제 디테일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라이겐드들은 자, 요게 시그널링 케미컬이라 했었고 요 종류가 대표적으로 뭐 있었죠? 우리 여태 계속 봤던 뉴로트랜스미터랑 호르몬.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라이겐드야. 추가로 이제 두 개만 더 배우면 돼요. 여기서 뉴로트랜스미터 호르몬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고 추가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 사이토카인 그리고 칼슘 아이온 요런 애들도 라이겐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리셉터에 가서 붙어서 어떤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를 액티베이트,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물질들인 거죠. 시그널링 케미컬들이에요.
그리고 리셉터는 이제 종류가 멤브레인에 꽂혀 있는 리셉터들 있고요. 그러니까 트랜스멤브레인.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있는 리셉터들. 그리고 셀 아예 내부에 있는 사이토플라즈믹 리셉터도 있고요. 위치가 이제 다르게 종류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건데, 그럼 미리 생각을 해보자. 이 차이가 뭘까? 리셉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랑 이 셀 안으로 가야 되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차이점은 라이겐드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라이겐드가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리셉터가 여기 멤브레인에 마중 나와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못 오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오니까 라이겐드가. 근데 라이겐드가 만약에 얘를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면은 그러면 리셉터가 이 안쪽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배웠을 거야. Year 1 때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물질, 못하는 애들 이렇게 나눠서 배웠죠. 일단은 작은 물질들이 통과를 할 수 있고, 자, 여기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두꺼운 그 thick hydrophobic core 통과하려면 얘네들이 하이드로포빅한 넌폴러한 물질들이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요런 애들, 스테로이드 같은 애들.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대략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좀 그려지나요? 그려질까요? 그래서 요거 다 일단 정리하고 다시 교재로 와서 볼게요. 자, 됐어. 자, 볼게요.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은 거의 봤었고, 자,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종류별로 이제 나눠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라이겐드들이에요. Hormones, neurotransmitters, cytokines, calcium ions are examples of signaling chemicals in animal. 자, signaling chemical이 벌써 라이겐드. 이거는 계속 바로바로 알아봐야 돼.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애니멀 안에서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애니멀 기준으로 이제 배웁니다. 자, 먼저 호르몬의 특징. Hormones are signaling chemicals produced in small amount by specialized cells. 이런 애들이 뭐였어? 우리 호르몬을 시크리팅 하는 셀들은 보통 엔도크라인 이런 말 썼죠. 엔도크라인에서 글랜드 이런 애들이 호르몬을 내보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였어? 항상 호르몬은 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지나는 모든 셀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only target cells, target cell만 딱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랬어. 왜냐? receptor 이용해서. 그래서 hormone specific receptor 가진 target cell한테만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호르몬들은 멀리 있는 셀을 타겟할 수 있는 애였어요. 얘는 distant한 셀을 가서 타겟을 할 수 있는 애야. 자, 그리고 뉴런의 차이점 이런 건 우리가 다 앞에서 봤었잖아. 호르몬하고 nerve impulse의 차이점이 기억나요? 호르몬은 그 persist 하는 시간이 더 길었어. 피에서 녹아 있다는 거는 피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우리 몸에 피에 이제 한번 호르몬이 들어가면은 바로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분해되냐면 계속 오줌 누고 하면서 피에서부터 오줌으로 빠져나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농도가 점점점 희석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피로 호르몬이 나오면은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것들. So impacting target cell activity is longer than nerve impulses.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인슐린, 타이록신, 테스토스테론. 자, 이런 애들 간단하게 기능만 써놓을게요. 얘는 다 알죠? 글루코즈 줄이는 애고요. 블러드 글루코즈. 타이록신은 타이로이드 글랜드 알아요, 여러분? 갑상선 들어봤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메타볼리즘, 우리 몸에서 메타볼리즘을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애야. 그럼 메타볼리즘의 결과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셀이. 그래서 타이록신이 잘 안 나오고 하면은 셀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서 늘 피곤하고 이럴 수 있어. 메타볼리즘을 이렇게 인크리즈 해주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얘는 유명하죠. 메일 호르몬이니까 얘 스perm 프로덕션, 스perm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메일에서 그 reproductive organ들 요런 거 성숙될 때 요런 것도 요거 mature 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해주고요. 자, 이게 대략적인 호르몬. 그리고 자, 다음 뉴로트랜스미터. 그래서 요것들은 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라 좀 그냥 기억이 잘 되살아나면은 쉬울 거예요. nerve impulse를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 이용해서 시냅스를 지나서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기억날까? They can be excitatory or inhibitory, affecting nerve impulses.
그래서 시그널이 어떻게 요 앞쪽 뉴런에서부터 이렇게 뿅뿅뿅 뉴런에 뉴로 트랜스미터로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로 나와주면 뒤쪽에 포시냅틱 뉴런을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얘가 액션 포텐셜 더 잘 되게끔 익사이트 해줄 수도 있고요. 액션 포텐셜 더 안 되게끔 인히비트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요거는 뉴로 트랜스미터 물질마다 다르다 그랬어. 주로 아세틸콜린이 익사이테이터이고 또 가바 이런 거 잠깐 배웠었거든 뒤쪽에서. 자, 가바 뉴로 트랜스미터가 인히비토리. 이렇게. 자, 그런 것들 한 번씩 같이 기억을 해보고요. Their effects are short-lived as they are rapidly broken down or reabsorbed. 또 이거를 또 우리 자세히 봤었죠. 얘네가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라 빨리 쪼개져서 다시 앞으로 reabsorb 되는 애들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막거나 방해하는 애들이 이제 각종 드러그 종류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인섹티사이드 종류도 있었고요. 네오니코티노이드 이런 거 배운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요거 일단 정리. rapidly broken down or reabsorbed. 그래서 요런 애들 다 봤던 것들. 자, 이제 사이토카인. 얘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 앞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는 시그널링 몰레큘들을 보고 있죠. Cytokines are small proteins that signal nearby cell. 얘는 디스턴트한 게 아니야. 바로 근처에 있는 옆에 좀 붙어 있는 애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는 어떤 애들이었냐면은 시냅스가 진짜 작은 틈이었던 거 기억나? 뉴런과 뉴런이 엄청 가깝게 딱 붙어 있었어. 완전 물리적인 컨택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뉴로트랜스미터 작용이었고 또 호르몬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블러드 타고 가는 거였죠. 근데 사이토카인은 거의 약간 뉴로트랜스미터처럼 바로 가까운 애들한테 주는 거야. 멀리를 못 줘요. 대신에 얘처럼 딱 붙어 있지 않아도 조금 근처인 애들이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nearby cell한테 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얘네들이 gene expression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토카인 대부분 어떤 때 나오는 애들이냐면은 이뮨 면역 반응에서 자주 등장하는 애야.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작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이토카인은 이뮨 리스폰스에서 잘 일어나고 또 인플레메이션 염증 반응 같은 거. 그리고 추가로 이제 셀 그로스가 특히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거든. 엄마 뱃속에서 엠브리오가 막 커야 될 때. 그때 셀 디비전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때도 요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셀한테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하면서 셀 디퍼런시에이션 때 또 쓰는 애야. 기억나죠? 엠브리오 디벨롭먼트 때 셀 디퍼런시에이션. 일단 이렇게 정리. 다 됐어요. 그리고 에리트로포이틴 인터페어 이거는 막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참고로 궁금할까 봐 보여주면 에리트로포이틴은 줄여서 EPO거든. 얘가 우리 본메로우에서 기억나요? 본메로우에도 스템셀 좀 있었던 거. 골수에 스템셀이 남아있죠. 스템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블러드셀들은 계속 만들어야 돼, 주기적으로. 특히 레드블러드셀 기억나죠? 얘는 뉴클리어스가 없는 이상한 모양이었잖아. 그래서 레드블러드셀의 수명 자체가 안 길어. 얘는 금방 또 없어지고 죽기 때문에 본메로에서 계속 만들어야 돼. 이때 쓰는 애야. 본메로에서 레드블러드셀 만들어라 할 때 쓰이는 물질이고요. 뭐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것들 다 이뮨이거든. 이렇게 이뮨에서 이뮨 리스폰스에서 쓰이는 애들. 그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녹화를 했죠? 녹화가, 깜짝이야. 되고 있네요. 오케이. 됐어. 자, 칼슘. 자, 이제, 칼슘 아연 두 종류. 자, 얘는요, 우리가 기능을 좀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 이제 요게 마지막이거든. 라이겐드 네 종류를 지금 다 보고 있고, 그 마지막 칼슘 아연의 작용. 얘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머슬에서의 작용, 또 하나는 뉴런에서의 작용. 근데 뉴런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 앞에서 배웠거든. 뉴런에서 칼슘 아연이 뉴런 안에 사이토플라즘에서 양이 많아지면은 뉴로트랜스미터 엑소사이토시스 되는 거 기억나요?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요 그림에 밑에 그림으로 보면 돼요. 얘 지금 여기가 프리시냅틱이고요.
여기 프리시냅틱이고 이쪽이 포스트 시냅틱이죠.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되는 게 어떻게? 여기 안에 베시클들이 뉴로트랜스미터를 담고 있는 주머니인데 이때 바깥에서 칼슘 아연이 들어와서 내부의 칼슘 아연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갈 때 요 베시클이 멤브레인이랑 퓨전을 한다. 베시클 퓨전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뿅뿅뿅 나와. 자, 그래서 뉴런에서는 칼슘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면 사이토플라즘에 뉴로트랜스미터 엑소사이토시스로 릴리즈 되는 과정, 요게 작용이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Neurotransmitter secretion when nerve impulse arrives. 여기서의 nerve impulse는 뭐겠어? 우리 다 배웠어, 이제. nerve impulse는 액션 포텐셜이 요 nerve end까지 액션 포텐셜이 propagate 해서 넘어온 거야. 여기까지 쭉 전달이 된 거예요. propagation 요거 기억나죠? 막 로컬 커런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뉴런에서는 칼슘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면 vesicle containing neurotransmitter fuse with the membrane. 그게 뭐다? 얘가 엑소사이토시스죠, 지금. 그러면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되는 결과. 이렇게. 아,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 자, 머슬에서의 작용 볼게요. They are released from the sarcoplasmic reticulum. 자, 요 단어는 이제 하나 알아둘게요. sarcoplasmic reticulum. 자, 얘가 ER이랑 비슷한 애야. 왜냐면은 우리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 ER이었죠. 이름이 좀 비슷하거든. 그치? 근데 sarcoplasmic reticulum 하면은 자, sarco 하면 다 머슬이에요. 머슬에 관련된 애들 이름이 다 이렇게 붙거든. 그래서 머슬 안에 있는 ER 같은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가 평상시 칼슘의 저장고야. 칼슘 저장해 놓은 곳. 그래서 이 안에 요 sarcoplasmic reticulum이라는 멤브레인 주머니 안쪽에 칼슘이 다 저장돼 있어. 여기서 칼슘이 릴리즈 되면은 머슬 사이토플라즘 안쪽에 칼슘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자, 밑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어디냐면은 요 뉴런하고 요 앞쪽의 뉴런과 이 뒤쪽에 머슬이 맞닿아 있는 요런 시냅스 이름 기억나요? 요것도 시냅스라 그랬죠? 뉴런과 머슬이 닿아 있는 부분. 그치? 뉴로머스큘러 정션. 뉴런과 머슬이 닿아 있는 여기도 시냅스의 한 종류예요. 특별히 이름을 뉴로머스큘러 정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자, 앞에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다 뿅뿅뿅 나왔어. 나와서 여기 뒤에 리셉터에 붙었어. 그러면 보통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뉴로트랜스미터라 했거든. 그래서 주로 머슬에서 이렇게 가서 보는 애들 다 아세틸콜린이고요. 그러면 뒤쪽 아세틸콜린 게일의 채널이 열려서 안으로 소듐이 들어오죠. 기억나요? 이렇게 붙으면 자, 이렇게 캐라이온들이 들어와요. 캐라이온 들어오면서 여기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여기가 지금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한 게 sarcoplasm이거든. 얘가 여기 요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주머니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자, sarcoplasmic reticulum이 얘야. 이렇게. 자, 얘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칼슘 채널이 열려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채널이 여기로 빡 나오는 거야, 지금. 보여요? 칼슘 채널이 까만색 점이 그냥 칼슘이라고 보면 돼. 칼슘 아이온이 릴리즈 되면은 calcium ions are released from sarcoplasmic reticulum.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 내부에 칼슘 아이온이 지금 올라간 거죠, 농도가. 그러면 이제 얘의 작용. 여기가 액틴 마요신이야, 지금. 액틴 마요신 기억나요? 액틴 마요신이 칼슘이 있어야지 이제 얘 컨트랙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칼슘이 액틴 마이오신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에 붙어서 마이오신이랑 액틴 이렇게 슬라이딩 필라멘트 티어리 기억나나? 얘네들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였어. 이때 칼슘이 필요해. 그래서 이 작용으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슬 파트랑 좀 섞여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흐름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림이랑 같이 보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야. 아, 아, 어, 있어요. 잠깐만. 이건가? 이게 용량이 높지는 않은데 한번 이거 전달 좀 해줘. 아, 이게 한번 해봐봐. 딴데 좀 용량 높게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안 되면 여기 또 있어. 자, 볼게요. 자, 이제 이 표부터 볼게요. Chemical diversity of hormones and neurotransmitters. 자, 우리가 이 종류를 조금 외워야 돼. 이게 귀찮지만 외워볼게요. The signal chemical must have a distinct shape and chemical properties so the receptor can distinguish between it and other chemicals. 당연히 그렇죠. 스페시피시티가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다 라이겐드 설명하고 있는 거 알죠? 시그널링 케미컬은 라이겐드예요. 그래서 그게 뉴로트랜스미터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일단 크기가 좀 작아야 돼.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이동을 해서 뭘 할 거기 때문에 솔려블하게 크기가 작은 애들이어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라이겐드의 전체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자, 호르몬. 호르몬 하면은 아민 계열이 있고 펩타이드 계열이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어.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물질, 그 서브스턴스 자체의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이제 나눈 거거든. 근데 거기에 각각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 호르몬의 종류가 아민, 펩타이드,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다는 거. 그거는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아민 계열이 약간 표현이 이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미노 애시드랑 비슷한 거거든, 얘가. 근데 아미노 애시드 derived 호르몬이라고 해도 그냥 아민 호르몬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 derived랑 아민 호르몬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요 이름을 두 개를 같이 매치를 해서 이렇게 총 세 개로 볼게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얘는 알아야 돼. 우리가 인슐린은 너무 중요하고 얘는 펩타이드라는 거 알아야 돼요. 펩타이드는 뭐야? 프로틴이죠. 프로틴인데 조금 크기가 좀 작은 애들. 프로틴 하면은 완전 폴리펩타이드로 엄청 크다란 애들인데 펩타이드는 조금 크기가 작을 때 보통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인슐린이 펩타이드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슐린 구조도 배우죠. 맨 초반에 이제 프로틴 구조 할 때 기억나? 프로틴 레벨 다 배웠을 거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세컨더리 스트럭처, 터셔리, 쿼트너리 해가지고 인슐린은 뭐였죠? 뭐의 예시로 배우죠? 쿼트넬. 쿼트넬이야. 인슐린은 2 폴리펩타이드가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2개 이상이면은 쿼트넬이었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가 프로틴 단원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얘는 펩타이드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보통 요렇게 이 리프로덕티브 organ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요런 애들이거든. 근데 얘도 좀 묶어서 외우기는 기억하기는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알아둘게요. 자, 얘 카테고리 알아야 되고, 자, 뉴로트랜스미터도 종류를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아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미노 애시드 뉴로트랜스미터다, 뭐 아미노 애시드 디라이브다 이런 말 나와도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 한 종류고요. 근데 아미노 애시드 디라이브드랑 아미노 애시드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카테고리 그냥 뭐 같이 거의 묶어서 보기도 하고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따로 나눠서 볼게요. 아민이라는 단어를 일단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민으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자, 게스 종류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는 애가 뉴로트랜스미터로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둘게.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그리고 에스터. 에스터 종류 애들이 이제 아세틸콜린.
그래서 얘를 조금 이거 하나하나 예시 매치해서 외울 필요는 없거든. 그냥 카테고리가 뭐뭐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예시를 다 매치해서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실라버스 기준으로 그냥 카테고리를 바꿔줄게요. 거의 비슷한데 그냥 아미노애시드 계열, 그리고 아민 계열, 그리고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를 그냥 따로 하나 게스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그리고 펩타이드. 그래서 여기 그림에 펩타이드는 안 나와 있는데 펩타이드 이렇게 하나 알아둘게요. 이제 그 밑에 localized and distant effect. Some signaling molecules have localized effect, traveling short distance like neurotransmitter between neurons, and others like hormones travel long distance 어쩌고 저쩌고 해서 throughout the body. 다 됐죠? 앞에서 계속 봤던 거. 그리고서 이제 luteinizing hormone from pituitary gland affect cells in testes in males or ovaries in females showing distant effect. 자, 이거는 reproduction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차쯤이 이제 reproduction을 곧 시작할 텐데 이 pituitary gland라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봤던 뇌 쪽에 있는 애고 뭐 ovary, testes 이런 거는 저 아래쪽에 reproductive organ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그리기가 이렇게 ovary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 멀리까지 가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작용하는지 그런 디테일은 다 리프로덕션 때 배웁니다. 금방. 그래서 멀리까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리셉터 종류 볼게요. 자, 리셉터 종류 기억나? 우리 이 앞에서 방금 얘기를 할 때 리셉터가 이렇게 멤브레인에 껴있을 수도 있고 또 셀 안에 사이토플라즘에 리셉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봤었죠? 자, 이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Differences between transmembrane receptor in plasma membrane and intracellular receptors in the cytoplasm or nucleus. 자, 그래서 멤브레인에 있냐 아니면 셀 내부에 있냐. 이렇게 리셉터의 종류마다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은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셀 내부에 리셉터가 이렇게 있다 하는 애들은 스테로이드 같이 이렇게 멤브레인 통과할 수 있는 쬐끄만한 애들. 기억나요?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생긴 애였어? 얘 우리 리피드 챕터 때 배우는 애죠.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진 링이 스테로이드 잠깐 그려주면은 뭐 이렇게 육각형, 오각형 이런 식으로 막 정확하게 그려라는 아니에요. 그리라는 뜻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어가지고 그리기가 어렵다. 잠깐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끝에 OH 조그맣게 달려서 이거 다 하이드로카본이야. 여기가 이만큼이 다 CH로 이루어진 애들이야. 뭐 끝에 이런 식으로 뭐 OH 조금 달려 있을 수 있고 이게 스테로이드 애들이었어. 그러면 자 CH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리피드 같이 넌폴러이고요. 멤브레인을 그냥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야. 자 이런 애들 넌폴러. 그래서 심플 디퓨전으로 멤브레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뭐 에스트라디올 이런 거. 피메일 섹스 호르몬이죠. 얘는 멤브레인 뚫고 지나갈 수 있어. 그래서 리셉터의 위치도 이렇게 사이토플라즘 안쪽에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뉴클리우스 안쪽에 있는 애들도 있어.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리고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애가 대표적인 물질 또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도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콜레스테롤은 이 애니멀 셀 멤브레인의 중간중간 껴서 멤브레인 플루이디티 조절해주는 역할 기억나요? 이런 거 다 배웠죠? 걔도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겼어. 자, 그래서 지금 시그널링 케미컬이 라이겐드가 they enter the target cell or not 안으로 통과할 수 있냐 없냐 그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transmembrane receptor는 이렇게 located in the plasma membrane bind chemicals that do not enter the cell. 이렇게. 요런 애들이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 자, 요 대표적으로 인슐린.
자, 그러면 트랜스멤브레인이랑 뭐 인트라셀룰러 얘네들의 구조를 이제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리셉터들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죠? 리셉터는 프로틴이죠. 이제부터 프로틴을 이루는 아미노애시드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야. 자, 아미노애시드 다 기억나죠? 프로틴을 만들 때 이 아미노애시드 하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H 한쪽에 NH2 해서 아민 있고 한쪽에 COOH 해서 카르복실 그룹 있고 여기가 사이드 체인이라고 해서 다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요 variable 그룹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이 전체 아미노애시드가 하이드로필릭 또는 하이드로포빅 아니면은 뭐 찰지드 이런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요 성질이 요 variable 그룹의 성질이 뭐 폴러리 될 수도 있고 non 폴러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찰지띠는 뭐 아이오닉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폴러리다, non 폴이다, 아이오닉이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 프로틴의 구조마다 물을 향하는 그 월을하고 붙는 서피스 부분에는 폴러 아미노애시드가 주로 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물하고 친하게 하이드로필릭하게 물이랑 싸우지 않고 거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녹아 있는 거야. 그리고 non-polar 아미노애시드들은 주로 지금 얘네들이 다 하이드로포빅이잖아, non-polar은. 그래서 non-polar 아미노애시드들은 주로 프로틴 구조 완성했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서 파묻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 위치는 그냥 생각을 하면은 돼요. 이걸 하나하나 뭐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location of receptors is determined by the distribution of hydrophilic and hydrophobic amino acids on the receptor protein. 그러면 intracellular receptor는 생김새를 생각하면 돼. 셀 내부가 지금 면 셀 내부가 전체가 다 물이잖아. 여기가 싹 다 물이야. 자, 그러면 요 리셉터를 이루는 요 표면에는 요 리셉터 애들이 다 하이드로필릭 아미노애시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요 서피스 부분에. 그쵸? 그래서 요 리셉터가 사이토플라즘 리셉터는 하이드로필릭한 아미노애시드가 많이 있고요. 특히 요 서피스 부분에. Hydrophilic amino acids allowing them to dissolve in the cytoplasm or nucleus. 이렇게 셀 내부의 환경은 사이토플라즘은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또 뉴클리어스 안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이 겉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디테일 추가하면 on the surface. 그리고 하이드로포빅은 안쪽으로 숨어 있고요. 자, 그리고 transmembrane receptor는 어떻게? transmembrane receptor have hydrophobic band. 자, 이 그림으로 보면 되거든. 글루카곤 리셉터가 대표적인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멤브레인을 표현한 거야, 여기가 플라스마 멤브레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멤브레인의 바깥쪽과 멤브레인 안쪽이 있고 파묻혀 있는 딱 그 관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멤브레인은 포스페이트 바깥쪽에 있고 안쪽으로 하이드로포빅 테일이 있고 요런 애들이잖아. 그럼 그거를 상상하면 여기 안쪽이 다 하이드로포빅으로 요 안쪽에 하이드로포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하이드로포빅 밴드라고 한 거야. That interact with membrane's phospholipid tails and hydrophilic regions that contact aqueous solutions inside and outside the cell. 그래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하이드로포빅 밴드고 요 바깥쪽 그리고 안쪽은 뭐야? 하이드로필릭. 여기는 하이드로필릭. 여기만 하이드로포빅. 알아서 알아볼 수 있겠죠? 각자 필기를 써줄게 그냥. 자, 여기는 하이드로포빅.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구성 아미노애시드가 다 다르다. 이것도 봤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그널 트랜스액션 패스웨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요거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재료들을 먼저 봤고요. 라이겐 바인딩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였어? 시그널을 시작한다. 이니시에이션 해서 그 다음에 트랜스덕션 거쳐서 최종 리스폰스 요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요 트랜스덕션 부분에 이제 막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처음 보는 이름들 같은 게 여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자, 먼저 initiation of signal transduction pathway by receptor. 이제 initiation부터 시작을 해서 binding of signaling chemical to a receptor triggers a sequence of interactions in the cell known as signal transduction pathway. 자, 요 pathway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signal chemical이 만약에 프로틴이다. 그러면 통과 못해. 그러면 transmembrane receptor에 가서 붙죠. 다 배운 거야, 방금. 그래서 프로틴이면 transmembrane receptor에 가서 붙고 또 만약에 스테로이드 물질을 사용하면 뭐였어? 안으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intracellular receptor에 가서 붙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 종류마다 나눠가지고 이제 볼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 이제 그 pathway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보통 자 transmembrane receptor들 자 얘네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 프로틴이 요 와서 붙었잖아. 잠깐 그림을 요거로 볼게요. 자, 요 위에 거가 지금 transmembrane receptor죠. 여기에 시그널링 몰레킬이 와서 붙었어. 그러면 얘가 액티베이트 돼요. 이 리셉터 자체가 이렇게 액티베이트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자, second messenger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second messenger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보통 크기가 작은 물질이고 이런 애들이 second messenger라는 애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셀 안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꽉 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second messenger이 만들어진 다음에 쫙 퍼지면서 현재 시작한 시그널을 빠르게 amplify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시그널을 막 증폭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널의 마지막 최종 cellular response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 다 볼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거야. So transmembrane receptors activate secondary messengers inside the cell leading to various responses. 요 밑에 거. 그 다음에 intracellular은 어때? 자, 요것도 밑에서 볼게요. 자, intracellular은 라이겐드 일단 들어가고요. 멤브레인 통과해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리셉터에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라이겐드랑 사이토플라즘 리셉터 붙은 컴플렉스야. 자, 이렇게 복합체. 컴플렉스를 만든 다음에 얘가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지금 DNA 더블 힐릭스죠. 여기에 가서 진 익스프레션을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야. 현재 어떤 진을 이제 얘 켜라, 얘 익스프레션 시켜라, 또는 꺼라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보통 진 익스프레션까지 건드리는 애들은 이렇게 사이토플라즘 리셉터를 주로 쓴다고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쓰는 거 말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뉴클리어 포어 안으로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DNA까지 접근을 한 거죠. 요 컴플렉스 통째로. 기억나죠? 뉴클리어스는 더블 멤브레인 구조라서 이런 커다란 뉴클리어 포어를 만들 수가 있었죠. 이거 기억날까? 그래서 이 부분은 뉴클리어 엔벨로프 이렇게.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마지막 정리. Intracellular receptors binding forms an active ligand receptor complex that typically regulate gene expression by binding to specific DNA site.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거는 다 개념을 각자 복습을 하세요. 뭐냐면 오르가넬들이 멤브레인이 이제 더블 멤브레인 구조인 애들인데 그 중에 뉴클리어스의 뉴클리어 엔벨롭이 더블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진 거의 장점 이런 것들 배웁니다. 앞쪽에서. 장점이 있었죠. 얘네들이 마이토시스 할 때 뉴클리어 멤브레인 다 쪼개져야 돼. 뉴클리어스에서 요 멤브레인 다 없어지죠. 마이토시스는 크로모솜을 반으로 갈라서 가져갈 건데 얘네들을 뉴클리어 멤브레인을 다 디그레이드, 디스인테그레이트 해주고 다시 끝나면 다시 만들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이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이렇게 더블 멤브레인 상태로 요게 이렇게 베시클처럼 동글동글하게 베시클이 되면서 디스인테그레이트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다시 합칠 때도 베시클들을 다 쭉 모아서 퓨전으로 빠르게 합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빨리 디스인테그레이트 하고 빨리 다시 리폼 하는 걸 확실하게 잘 해줄 수 있는 게 이 더블 멤브레인 구조의 장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뉴클리어 포어 이 커다란 구멍을 만들려면은 더블 멤브레인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들 앞에서 배운 건데 한번 각자 복습을 다 해보세요. 그래서 포를 통과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애 나가는 애가 있잖아. 나오는 애들은 뭐죠? 지금 들어가는 애는 이런 거 받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들어갈 수 있고 뉴클리어 포에서 나오는 애들은 누구야?
누가 유크리어스에서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죠? RNA. 아, 해줘. 복습 잘 돼 있는데? RNA, mRNA. 트랜스크립션 끝나서 mRNA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뉴클리어스 밖으로 나오는 애들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 성재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 자, 성재 이거 배운 건가? 학교에서? 배웠구만. 아, 여기랑 그 뉴런 너브 부분이랑 기억 잘 나? 자,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 자, 윤서, 세연이 잘 듣고 있죠? 볼게요. 자, 먼저 요 이니시에이션 다 받고 요거 이제 요 내용들 디테일들을 볼 거예요. Transmembrane receptors or neurotransmitter. 자, 우리 앞에서 사실 요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얘는 쉽거든? 그냥 빠르게 볼게요. 뉴로트랜스미터는 뉴런과 뉴런 사이 또는 between neurons and muscle 사이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 거였죠. So release into synaptic gap, they bind to receptors on the postsynaptic neuron or muscle fiber causing ion channels to open. 다 기억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머슬에서 작용하는 아세틸콜린 게이트 채널을 봤었죠. 대표적으로 요 채널은 사실 넌스페시픽한 캐라이온에 대한 채널이 많은데 우리가 봤던 것들은 주로 소듐을 들여오는 예시를 봤었거든. 그래서 소듐 들여오는 채널 요런 애들 봤었고요. 자, this ion movement changes the membrane potential. 자, 이제는 이 말들이 다 배우고 다시 앞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야. membrane potential이 쭉 올라갈 수 있었죠. 또는 inhibit,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었고요. So stimulating or inhibiting nerve impulses or muscle contraction. Acetylcholine binds to its receptor, causing a shape change that opens sodium channels and triggers local depolarization and an action potential.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되죠? 각각 그려지고 복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뉴런 사이 시냅스랑 뉴로머스큘러 정션 두 가지 케이스 그냥 같이 나왔거든?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범수 이해돼? 범수 이해되나? 네.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을 복습할 때 그냥 한번 써놓을게요. 요거 C2.2 가서 리뷰를 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 어디서 어디 내용이었지? 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그냥 같이 복습을 하세요. 얘가 순서상 여기 앞쪽인데 우린 어차피 여기를 먼저 배웠으니까 됐어. 넘어갈게.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모양 한번 볼게요. 얘가 일체형이야 거의. 아세틸콜린 리셉터이면서 소듐 채널이 열리는 구조야. So pore through which sodium ions pass is only open when acetylcholine is bound to the receptor. 그래서 요거를 옆에서 본 모양 그리고 위에서 쳐다본 모양 둘 다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쳐다본 게 요 부분이죠. 여기로 소듐이 이렇게 쇽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소듐 채널이니까. 됐어. 그리고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 자, 얘는 멤브레인에 통과하는 리셉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라는 거 배울 거예요. G 프로틴 커플 리셉터스. 얘는 조금 복잡하거든. 같이 볼게요. 먼저 G 프로틴이라는 애들이 있어. 얘는 3 subunit 알파, 베이타, 앤 감마 subunit으로 세 개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이타, 감마 얘네들이 다 같이 G 프로틴스를 이루고 있는 거야. 자, alpha subunit bind to guanosine diphosphate, GDP, keeps G protein inactive.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요 G 프로틴에 GDP가 붙는 순간이 있고 GTP가 붙는 순간이 있거든? 자, 근데 GDP가 붙어 있을 때가 inactive한 상태고요. GTP가 붙어 있을 때가 active한 상태야. 일단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GDP를 떼가지고 GTP를 붙이면 요 G 프로틴이 activate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GTP 붙여야 activate 된다.
자, 요런 구조고요. 밑에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일단 썼죠? 그래서 GDP가 현재 붙어 있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 얘 지금 요거 같이 볼게요. 알파, 베이타, 감마 이렇게 있는 얘네들이 여기들이 G proteins,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G 프로틴 커플 리셉터가 요렇게 생기네요. 지금 G 프로틴 커플 리셉터는 멤브레인 리셉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 멤브레인으로 꽂혀 있고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 어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아,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끊어서 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꽂혀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바인딩을 해. 라이겐드가 와서 이렇게 슉 바인딩을 해주면은 이 밑에서 이제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 아래쪽에 G 프로틴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알파, 베이타 이렇게 서브유닛이랑 다 같이. 조금 이해가 쉽게 그려주면은 여기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그리고 그 밑에 G 프로틴. 그래서 이름을 잘 생각하면 돼. 얘는 리셉터인데 G 프로틴이랑 엮여서 반응을 같이 하니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인 거고 거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그 멤브레인 아래쪽에 붙어 있는 애가 G 프로틴인 거고 얘가 GDP 붙었을 때는 inactive, GTP 붙었을 때는 active 이렇게 변하는 거야 모양이. 그 밑에 그림이 조금 어려우니까 쉬운 버전 그림을 하나만 그려줄게. 같이 그려볼게요. 일단 이 시스템은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 자, 일단 이렇게 멤브레인을 길게 그려놓고 자, GPCR이 이렇게 있으면 G 프로틴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GDP가 있을 때는 inactive 상태. 그러다가 G 프로틴에 GTP가 붙으면은 activate. GTP가 와서 붙어서 얘 activate 됐어요. 그러면서 요게 떨어져. 이 G 프로틴에서부터 요렇게 리셉터에서부터 액티베이트 되면 요게 떨어지는 거거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서 다른 엔자임한테 얘가 가서 이 엔자임에서부터 또 자, 이렇게 써줄게요. 요 G 프로틴이 얘는 엔자임이야. 다른 애야 이제 리셉터 아니고요. 자, 이렇게 GTP 붙인 상태로 액티베이트된 애가 다른 엔자임한테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인액티베이트 냈던 애들을 다시 액티베이트 시키고 이렇게 시그널이 쭉 가는 거야. 또 다른 물질이 인액티브 했던 게 이 엔자임을 이용해서 액티베이트이 돼요. 그러면서 셀룰러 리스폰스가 쭉 가는 건데 자, 이때 액티베이트 되는 물질이 바로 세컨 메신저예요. 우리 앞에서 세컨 메신저 얘기 잠깐 했죠. 여기서 인액티브 했던 상태에 세컨 메신저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서 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액티베이트 시키는 세컨 메신저 이름이 바로 사이클릭 AMP라는 애고요. 뒤에 디테일한 그림 다 나와 있어. 근데 요거를 조금 요 앞부분에 대한 요 부분 그림을 쉽게 그려놓은 거거든. 자, 이렇게 사이클릭 AMP라는 세컨 메신저 그리고 이때 엔자임의 이름도 우리 알아야 돼요. 요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주는 이 엔자임의 이름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예요. 자, 그리고 사이클 AMP를 만들기 전 인액티브 상태가 뭐였냐? 우리에게 완전 익숙한 ATP였어. 자, ATP 다 알죠? 이 ATP 몰레큘을 요리조리 바꿔서 사이클 AMP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애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세컨 메신저를 이제 시그널을 앰플리파이 해주는 애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밑으로 또 시그널이 쭉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무슨 셀룰러 리스폰스 생기는 거야. 셀룰러 리스폰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우리 뒤에서 그림이랑 설명으로 다 볼 거고, 이때 요 G 프로틴에 붙을 수 있는 대표적인 라이겐드가 바로 에피네프린이야. 에피네프린. 자, 에피네프린 라이겐드로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셀룰러 리스폰스는 아까 뭐였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잘 내게 한다 그랬죠. 잘 내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글라이코젠 같이 폴리세카라이드로 스토어 해놨던 거를 다 쪼개서 글루코스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게 요 마지막 셀룰러 리스폰스거든. 글라이코젠을 쪼개는 거. 자, 그거 그림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요 G 프로틴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작용하는지 여기만 보면 돼. 뒤엔 다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잠깐 생각할 시간 주고 밑에 그림 설명이랑 같이 볼게요. 복습할 때 이거는 그래서 혼자 좀 그려보고 말로 설명도 해보고 하면서 좀 외워야 돼요. 자, 됐어. 그럼 이제 하나씩 여기 예시를 끼워 넣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울 수 있어. When a ligand binds to the receptor. 자, 이게 뭐야, 각각? 얘가 ligand 어떤 애들? 에피네프린 같은 애가 리셉터는 지금 GPCR 요렇게 썼었죠? G protein coupled receptor. It causes changes in the coupled G protein leading to the detachment of GDP. GDP가 떨어져야 액티베이트 된다 그랬죠? GTP 붙여야지. From the alpha subunit. alpha subunit은 프로틴의 한 종류야. 이 G 프로틴에서 여기에 원래 GDP가 붙어 있던 게 GTP로 갈아 끼운 거야. 구아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then binds activating G protein. 그 다음에 G protein separate 해서 딴 데로 이동을 해서 리셉터에서부터 지금 떨어졌어. Triggering further changes within the cell and initiating cells response to signal. 요 뒤에가 이제 그림에선 생략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본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엔자임으로 가서 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인액티브했던 ATP를 이렇게 액티브한 세컨 메신저 상태인 사이클 AMP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요 앞면, 요 앞장이랑 뒷장이랑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그림이 좀 끊어져서 나오면 헷갈릴까 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서 다음 장에 스트럭처 몇 개만 볼게요. 우리가 방금 GTP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제일 익숙한 게 이제 ATP죠. 요게 ATP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요거 ATP고요. 그 다음에 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는 지금 딱히 쓸 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있죠? 얘가 사이클릭 AMP 우리가 방금 본 애야. 요 형태를 요렇게 바꿔주는 애가 뭐다?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라는 엔자임이고 G 프로틴으로 액티베이트 된 거였죠, 방금. 그리고 요 왼쪽에 요 구아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여기가 GTP예요. 그러니까 ATP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GTP. 여기 달려있는 베이스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ATP를 second messenger인 cyclic AMP 형태로 바꿔준다. 됐어요. 이제 다 봤어. 그림으로 봤던 것들 정리해 볼게요. 썼죠? 자, mechanism of action of epinephrine. 자,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이제 요 예시로 봤거든. Epinephrine binds to the transmembrane receptor, altering its shape and activating the G protein within the membrane. This activated G protein triggers adenylyl cyclase. 다 맞죠? 방금 뭔가 요 transmembrane receptor가 G protein couple receptor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converting ATP to cyclic AMP 다 이제 알겠지? cyclic AMP serves as a secondary messenger.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 Initiating a cascade of responses within the cell and rapidly amplify the signal. 자, second messenger의 역할로 꼭 알아야 되는 게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물질들이고 빨리 셀로 퍼질 수 있는 이동 속도가 빠른 애들이에요. So for instance, in liver cells, this process can lead to the rapid breakdown of glucose. 자, 여기서 글루코스를 breakdown 한다는 거는 말이 조금 헷갈리면 안 돼.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스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스로 쪼갠다는 뜻. 음. And it's released into blood shortly after receiving epinephrine signal.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셀들로 가서 얘가 글루코스가 셀한테 가서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으로 ATP 만들고
요게 되는 거죠. 그려지나요? 정리,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질문 받을게요. 준혁이 듣고 있죠? 네, 제가 네. 참고로, 자, 여기서 사이클릭 AMP 같은 세컨 메신저에 대한 것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세컨더리 메신저는 왜 이렇게? 자, 세컨더리 메신저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클릭 AMP 또는 칼슘 아연 이런 애들이거든. 이게 예시가 사이클릭 AMP 자주 나오고 또 칼슘 아연도 세컨 메신저로 쓸 수 있어. 이런 애들이 뭐 크기가 작고 이런 건 계속 받고 또 하나는 이런 애들이 금방 셀 안에서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브레이크다운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은 금방 다 쓰고 나서 얘기야. rapidly breakdown 해서 오랫동안 시그널을 주구장창 켜고 있지 않아요. rapidly breakdown 하고 그 안에 이제 셀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그널이 계속 앰플리파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칼슘 같은 애들은 금방 셀 밖으로 펌프가 돼서 나가거나 우리 아까 전에 ER 기억나요? 칼슘의 저장고 ER이었었죠. 레티큘럼. 그 안으로 펌프해서 집어넣거나 그래서 얘 breakdown 하거나 or pumped out of cell 또는 pumped into the ER. ER로 다시 꾸겨 넣거나 그래서 사이토플라즘에서의 농도가 높은 채로 길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신호가 켜져 있지 않게 합니다. 켜져 있지 않게. 아, 됐어. 그림으로 볼게요. 이제 다 됐어. 이거를 그림으로 총정리하면은 이제 한 3번쯤 반복하니까 다 외워질 거야. 자, 먼저 요거 다 썼죠? 요거는 뭐 그냥 참고고요. 중요한 거 이 큰 흐름을 계속 알아야 돼. 자, 에피네프린을 지금 first messenger라고 한 게 그냥 second messenger 이름을 붙인 이유가 second messenger이 얘 시작하는 애가 아니잖아. 시그널 시작하는 애가 아니죠. 그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이죠. 그래서 first messenger라는 단어는 그냥 라이겐드 표시한 거야. 라이겐드인 리셉터 말하는 거고요. 아니, 리셉터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와서 붙었어. 그러면은 요거 G 프로틴 커플 리셉터에서 G 프로틴 액티베이트해서 쭉 따라가 봐. 얘 엔자임 아데노신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트 돼서 ATP가 AMP로, 사이클 AMP로. 맞죠? 자, 그래서 세컨 메신저 얘가 이제 그 다음 프로틴 카이네이즈 액티베이트 바이 사이클 AMP. 자, 프로틴 카이네이즈라는 애는 엔자임 중에 이제 카이네이즈라는 이름 배웠을 수도 있어요. 프로틴한테 포스페이트를 갖다 붙여주는 애를 카이네이즈라고 해요. 어떤 프로틴한테 T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게 카이네이즈 액티비티야. 자, 근데 이렇게 protein kinase activated by cyclic AMP 하면은 지금 이렇게 포스페이트를 갖다 붙여주는 요 카이네이즈의 역할은 이제 이렇게 포스페이트 붙은 얘 자체가 또 다른 프로틴을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해돼? 이번에는 이렇게 P를 갖다 붙였잖아? 그럼 P 갖다 붙인 얘가 또 다른 카이네이즈가 돼서 또 다른 프로틴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P를 넘겨 붙여줄 수가 있는 거야. 또 다른 프로틴한테 이렇게 P를 갖다 붙여줘. 그래서 이게 계속 연쇄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로틴 카이네이즈가 이제 액티베이트 되면은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포스포릴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일어나는 거야. P를 계속 붙여주는 거. 여기가 phosphorylation cascade.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뭐야? 글라이코젠이 글루코스 파스페이트로 붙었다라는 거 이제 얘 부실 준비하는 거거든. 요게 사실 글라이콜리시스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글루코스에 파스페이트를 붙이면은 글루코스가 약간 불안정해서 딱 쪼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였거든. 기억날까? 글라이콜리시스 때 첫 단계가 이제 파스페이트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것처럼 글라이코젠을 이렇게 파스페이트를 붙여서 글루코스 파스페이트로 이렇게 만들면서 쪼갤 수 있어요. 이제 점점. 이 디테일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그 뭐야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글라이코젠 쪼개기 시작한다라고만 알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방금 봤던 거 에피네프린에서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스로 쪼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리버셀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 셀이. 얘는 타겟 셀은 보통 이렇게 리버셀 또는 머슬 셀도 가능한데 일단 리버로 볼게요. 리버에 저장해 놓은 걸 이제 부시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가 G 프로틴 커플 리셉터고 지금부터는 다른 거야.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는 또 다른 리셉터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트랜스 멤브레인 리셉터 마찬가지로 멤브레인에 통과하는 리셉터고요. 자, 얘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거든. 그래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라는 게 결합되어 있는 뭐 줄여서 RTK라고도 해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자, 근데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방금 봤죠? 포스페이트 붙인다. 요거죠. 자, 얘를 쓸 거야. 계속해서. 자, kinase enzyme transfer phosphates from ATP to specific molecules, a process called phosphorylation. ATP에 있는 P를 하나 떼다 붙이는 거야. For example, tyrosine kinase. 자, tyrosine kinase는 어디에 P를 붙이는지 그 목적지가 타이로신이라는 거거든. 타이로신이라는 게 아미노이시드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P를 붙이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그림을 약간 써서 이제 보여줄게. 먼저 이렇게 순서만 매겨놓을게요. Tyrosine kinase transfer phosphate to tyrosines in protein. Upon insulin binding, 요게 1번. The insulin receptor undergoes structural changes leading to tail dimerization. 모양이 바뀌면서 테일이 이렇게 붙어. 리셉터가 자 이렇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면은 뒤에 그림은 다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원래 이렇게 리셉터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으면은 좀 그림이 좀 어려운데 요 리셉터에 인슐린이 와서 붙는 순간 그 직후에 꼬리가 이렇게 붙는 거야. 테일 다이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여기 인슐린이 와서 붙으면 그리지 않아도 돼요. 뒤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테일 다이머라이제이션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자 서로 서로한테 포스포릴레이션을 해주는 거거든 꼬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요 반대편 요 애한테 친구한테 포스페이트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요 친구한테 또 포스페이트 이렇게 붙여줘. 그래서 이거를 뮤추얼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포스페이트가 어디 붙는다? 요 리셉터의 꼬리 부분 중에서 타이로신이라는 부분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야. 자, 그래서 이 번호를 계속 붙여볼게요. 지금 자, 3번 mutual phosphorylation by tyrosine kinase. This triggers signal transduction within the cell. 자, 요렇게 되면은 signal transduction이 이제 그 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cellular response 중에 하나가 유명한 애가 이제 vesicle containing glucose transporters move to the membrane. 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멤브레인에 이제 콕콕콕 박혀. 원래는 vesicle 안에 들어있던 게 멤브레인으로 가서 퓨전을 해서 퓨즈해서 트랜스포터가 멤브레인에 꽂히는 거야. 근데 이 트랜스포터가 뭐라고? 글루코스 들여오는 애잖아. 그쵸? 그래서 vesicle containing glucose transporter moves to 어쩌고 해서 요렇게 glucose entry for cellular energy 요렇게가 최종 셀 리스폰스예요. 자, 그럼 이 라이겐드가 누구였죠? 인슐린이었잖아. 말 되지. 인슐린이 가서 붙어서 피에 있는 글루코스를 다 셀로 들여오게 할 수 있으면 블러드 글루코스 다운되는 거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슐린의 리셉터는 이렇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애를 써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가진 리셉터.
자, 그 다음 장의 그림 요거예요. 이해되지, 이제 그림이. 얘가 리셉터인데 여기가 지금 테일 다이머라이제이션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P 막 이렇게 붙이겠죠. 포스페이트를 짜라라라 붙이면서 그러면서 일어나서 옆에 얘 뭐야? 요거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예요. 요게 멤브레인에 가서 콕 박혔죠. 그러면서 글루코스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인슐린이겠죠? 이렇게 와서 붙는 애는 인슐린 펩타이드 호르몬. 펩타이드니까 요 안으로 못 들어오고 트랜스 멤브레인에 가서 붙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멤브레인의 리셉터 종류로 G 프로틴 커플 리셉터 그리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있는 리셉터 이렇게 두 종류를 배운 거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아니야. 인트라셀룰러 리셉터. 셀 내에 있는 거.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리셉터예요. 됐습니다. 여기부터 intracellular receptors that affect gene expression. 자, intracellular이 주로 gene expression에 영향까지 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게 steroid hormones. Enter the cell and bind to receptors in the cytoplasm. The hormone receptor complex enters a nucleus that attach to DNA, activating the production of specific polypeptide. 자, activating production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야? gene expression 시킨다. 요거죠. gene expression을 activate 시킨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enters nucleus는 뭐야? through the nuclear pore. 요거는 앞에서 배우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nuclear envelope이 있어서 pore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예시도 하나 볼게요. 안드로젠 리셉터 binds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라이겐드고요. 안드로젠 리셉터가 리셉터야. 테스토스테론은 메일 섹스 호르몬이고 안드로젠 하면은 그냥 메일 섹스 호르몬의 넓은 그 브로드한 이름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인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셉터에 바인딩을 했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셀 안에 있는 리셉터겠죠. 그쵸? 테스토스테론은 뭐다?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FADS1 gene이라는 애를 turn on 시키는 거야. 그래서 gene expression을 바꿀 수 있는 애예요. 요 gene 뭐 하는 애냐면은 그 뒤에 나와있죠. Which in turn boosts the production of essential fats in prostate cells. 자, reproduction 쪽이 갑자기 이제 나와서 조금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prostate 셀이 전립선 알아요? 전립선? 모르면 그냥 영어로 쓰고요. 여기에 있는 셀들이고 원래는 얘네 하는 역할이 프로스테이트 플루이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스perm 이동할 수 있게 세멘에 이제 프로스테이트 플루이드를 섞어서 만들어주는 플루이드를 만드는 애들이야. 근데 이 프로스테이트 셀도 어쨌든 이 셀이니까 그 안에 필요한 셀 멤브레인이나 이런저런 메타볼리즘을 하고 있겠죠. 그때 필요한 이센셜 팻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프로스테이트 셀에서 필요한 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필요한 팻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볼리즘에 필요한 팻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해주는 거야. 결국은 이 셀의 기능이 지금 뭔가 좀 활발해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매치가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뭔가 이 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을 좀 뭐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잖아. 얘가 뭔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이 켜져야 이런저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oduction of essential fat 어쩌고 저쩌고는 보통 진 익스프레션이 나오면 프로틴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프로틴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엔자임이었던 거야. 뭐 디테일한 걸 본다면 이제 거기까지 있고요.
그 옆에 그림으로 볼게요. 얘도 요 그림. Lipid soluble steroid hormone pass through the membrane. 그 다음에 컴플렉스 돼서 뉴클리스 안으로 들어와서 뉴클리스에서 DNA 익스프레션을 조절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익스프레션이 켜진다는 거는 mRNA가 많이 만들어져서 다시 mRNA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mRNA에 라이보솜 붙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가 방금 봤던 예시로는 뭐겠어? 얘가 테스토스테론이면은 여기가 안드로젠 리셉터고요. 요 DNA에서 이 진이 FATS1 진이고요. 요 프로틴은 아까 프로스테이트 셀에 essential fat 만들 때 필요한 엔자임 뭐 요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시험에서 엄청 이런 스페시픽한 예시를 막 외우게 물어보진 않아요. 이 안드로젠 리셉터는 조금 스페시픽하고 근데 이 GPCR이랑 RTK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우리 리프로덕션 때 이어서 볼 내용들이거든. 지금은 봐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좀 어려울 거야. 에스트라디올, 프로제스테론 이런 애들 있어. 다 이제 리프로덕션에 관련된 호르몬들이고요. So estradiol and progesterone regulate reproduction. Estradiol influences hormone release and can stimulate GnRH production during ovulation. ovulation 이런 거 배란 알아요? ovulation? 요것도 호르몬의 작용으로 무슨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고 하면서 오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는 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리프로덕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 이어서 볼 거고 이제 요거 마지막 그림이 이제 칼슘을 볼게요. 그 IP3 리셉터라는 애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거든. 얘는 지금 써줄게요. 얘가 IP3 리셉터고요. IP3 리셉터의 형태를 잘 봐봐. 얘가 IP3라는 물질이 가서 붙으면은 칼슘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 리셉터는 이제 칼슘 채널 그 자체거든. 칼슘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애예요. 약간 얘도 그냥 일체형이라고 보면 돼. 얘가 얘 같은 거야. 근데 IP3가 와서 붙어야 채널이 액티베이트해서 칼슘이 나갈 수 있는 거야. 평소에는 못 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뒤쪽에 보면은 아직 액티베이트 안 된 인액티브한 IP3 채널이고요. 그래서 칼슘 이동을 못 하고 있죠. 뒤쪽은. 근데 자, IP3가 와서 붙으면 칼슘 채널이 이렇게 열려서 칼슘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 근데 칼슘이 나가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칼슘 채널을 또 다시 얘가 액티베이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칼슘이 나와도 small amount of calcium 나와서 주변 애들을 다 액티베이트를 하면서 시그널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차곡차곡 열리면서 칼슘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변 채널을 얘가 액티베이트 시켜서 more 칼슘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게 자, ER 루멘인 이유 알겠어? 우리 계속해서 칼슘 저장고가 ER이라 그랬잖아. 만약에 이제 머슬이면은 sarcoplasmic reticulum이고 다른 셀 타입이면 그냥 뭐 스무스 ER. 그래서 셀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ER이 있으면 여기에 칼슘 저장돼 있던 게 요 IP3 액티베이트해서 채널로 나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머슬에서 요 일이 일어나면은 머슬에서는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난다라고 앞에서 본 거고요. 또 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어. 만약에 이게 뉴런이면은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ER은 보통 이런 거 구분 없이 뭐 스무스, 러프 ER 굳이 구분을 안 하거든 배울 때는 ER 루멘이라는 거는 그냥 ER 내부야. 여기 칼슘이 저장돼 있던 게 나가는데 어차피 스무스 ER, 러프 ER 다 이어진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어져 있고 사실 ER이 주로 근데 요거를 굳이 따지자면 스무스 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스무스 ER 쪽에 요 IP3 채널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범위가 조금 벗어나고 아무튼 ER에 요 채널 통과해서 칼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게요. 2번을 실수한 경우들이 조금 보입니다. 볼게요. 다른 건 다 잘 푼 것 같고, 대체로. 2번만.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일단 1번.
자, 우리가 요거 사이클 AMP 여기 자세히 봤잖아. 일단 사이클 AMP 만들어진 이후로는 뭐였어? 요 프로틴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포스포리레이션 캐스케이드 어쩌고저쩌고 봤었고, 요거는 다 그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ATP가 이렇게 바뀌고, 요것도 그 이전이고, 요것도 그 이전이죠. 그래서 답은 D번. 요거 잘 찾았고요. 자, 2번. What mode of transport do neurotransmitter use to travel across the synaptic cleft야? 지금 이거 엑소사이토시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엑소사이토시스로 나와서 뒤쪽으로 이동하는 걸 물어본 거야. 이거는 심플 디퓨전이에요. 이 틈이 굉장히 가까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심플 디퓨전으로 그냥 확산해서 나갈 수 있어. 뒤로 퍼져 나가는 거야. 그거 잘 구분해야 돼. A 고른 사람 꽤 있죠? 그래서 말을 잘 봐야 돼. 문제를 이제 지금 across니까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를 물어본 거야. 처음에 릴리스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3번. hormones but not neurotransmitter. 이것도 볼게요. 하나씩 다 찾아볼까? They are signaling chemicals found in animals. 이거는 둘 다죠. 우리 지금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죠, B번. 얘는 뉴로트랜스미터는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뉴런한테 보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호르몬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they are transmitted across synaptic gap. 이거는 뉴로트랜스미터 얘기고. They result in a short-term effect. 얘도 뉴로트랜스미터 얘기죠. 그래서 답은 B. 4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only able to trigger a response in a cell by binding to a receptor in the plasma membrane? 그러면 저거 펩타이드 호르몬을 골라줘야 되니까 A번 인슐린이고 얘 싹 다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사이토플라즈믹 리셉터. 그러니까 얘는 인트라셀룰러 리셉터. 5번은 같이 얼른 풀어볼게요. 하는 김에. Non-polar ligands have receptors in the cytoplasm? Correct. Polar ligands have receptors in the nucleus? 아니야. polar이면 하이드로필릭이니까 nucleus까지 절대 못 가죠. 멤브레인에 있어야 돼. 그리고 insulin binds to transmembrane receptor proteins? 맞죠. 펩타이드 호르몬이니까 답은 C. 오케이. 끝.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거 문제 남은 거는 풀어와서 답만 맞춰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플랜트 호르몬, 옥신 요런 거 넘어가서 볼게요. 끝! 여러분 주말인데 수고 많았어요.